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울과 애도를 체험해낼 수 있는 능력. 우울할 수 있고 애도할 수 있는 내담자는 애호가 좋은데 특히 우울 속에 죄책감 요소가 있을 땐 더 그렇다. 예를 들어 한 자기애적 내담자는 한 여인과 사귄 것에 대해서 후회감을 토로하면서 치료를 시작하였다. 그녀는 새 아이가 있었는데 내담자를 깊이 사랑했고 아이들도 그를 사랑했다. 그는 갑자기 자신이 친절함과 사랑하는 분위기에 둘러싸인 것을 알아차렸는데 이런 분위기 때문에 평소에 그가 하던 대로 여자를 손에 넣는 다음에 버리는 행동을 할 수 없었다. 이러한 감정의 전이함이는 치료 후기에야 다루어졌다. 인내담자는 몇 년간의 분석을 받고 아주 좋아질 수 있었다. 인내담자를 치료하는 데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을 통해 그가 죄책감을 느끼고 우울할 수 있는 능력이 점차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치료 첫 해 후 그리고 그가 여성성과 맺는 관계의 착취적인 본성을 탐색한 후 내담자는 위의 여인과 충동적으로 결혼해서 몇 달간 분석을 중단하였다. 그는 나중에 그렇게 한 이유가 분석가가 자신의 결혼 결정을 방해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시점에서 결혼은 그의 죄책감이 깊어지는 것에 대한 방어이자 행동화를 의미했다. 2년 뒤 우리는 매우 자주 반복되는 어떤 에피소드를 검토하였다. 내담자는 직업상 여러 지방을 다녔는데 그 지방에 가면 어떤 여자와 잠시 사귀다가 거기를 떠나면 완전히 잊어버리곤 하였다. 분석받은 지 2년째 되던 해에 그는 한 도시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는 몇 년 동안 만나곤 했던 어떤 여자를 만나러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그녀는 아직도 그가 자신과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가 만나러 오면 언제나 행복한 것처럼 보였고 그가 그녀의 인생에 있는 한 다른 남자와 사귈 수 없을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분석에서 우리는 그가 그녀의 관계는 방식이 착취적이라는 것과 그가 그녀에 대한 죄책감을 방어할 필요를 검토하였다. 그 도시에서 호텔에 도착한 뒤 내담자는 그가 한 번 더 떠나가면 그녀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실망할지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성적으로 너무 흥분되어 그녀를 보러 가고 싶어졌다. 몇 시간 동안 이 두 감정이 그의 안에서 투쟁을 했고 결국에는 그와 그녀 모두에게 슬프고 비애를 느끼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그녀를 보러 가는 것은 헛된 희망만을 불러넣는 것이며 그녀를 위해선 자기의 좋은 면을 위해서도 나쁘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또한 그가 성적으로 흥분하는 것은 그녀를 성적으로 만족시키고 싶은 바람이며 이를 통해 그녀에 대한 죄책감을 가라앉히는 소망, 그리고 문제 전체를 보지 않은 채 도망가려는 시도임을 자각하였다. 그는 마침내 그녀를 만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그러자 그녀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느낌이 더 커지는 것을 느꼈다. 이와 같은 그녀를 잃어버린 선한 대상으로 느끼게 되면서 슬픔과 애도의 감정이 올라왔다. 이제 그녀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것을 느낀 것이다. 필자는 그가 그녀를 만나고 싶어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방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그가 그녀를 만나지 않은 것은 필자의 의지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후 내담자는 자신들이 강한 감정 때문에 행동을 취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너그럽게 되었다. 예전에 그는 이런 사람을 항상 무시했었다. 이 사례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혹시 연상되는 게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애도해야 될 관계들이 꽤 있을 텐데 혹시 이분이 경험하는 것과 같은 정서들을 혹시 공감되는 게 있으신지? 저의 체험은 이제 제가 굉장히 정말 이제
여자분이었는데요. 제가 네. 굉장히 엄마품처럼 너무 이렇게 막 정말 하나 되는 그 융합되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거 그래.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대상이죠. 엄청나게 예, 강렬한 사랑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남편과는 또 다른 또 또 다른 그런 거죠. 그 어머니 정서 같은 그런 그래. 엄마 정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정말 좋아했고 내 모든 것을 다 막 줘도 아깝지 않고 막 만나도 또 만나고 싶고 막 만나면 서너 시간 또 얘기하고 막 그런 정말 좀 진짜 뜨겁게 불타오르는 이성은 아니지. 그러니까 이성은 아니지만 굉장히 그 엄마와의 어떤 자녀와의 어떤 관계처럼 그랬는데 어떤 계기로 뭔가 이렇게 소원해졌어, 관계가. 네. 소원해지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관계가 좀 어색해지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됐어요. 됐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나를 밀어낸다라는 느낌 때문에 굉장히 슬프고, 그러고, 막 굉장히 묘하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나? 막 자기 검열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또 뭐 한편으로는 또 envy도 있더라고요. 다른 분하고는 더 가까이 지냈는데 왜 나를 밀어냈나 여기에 생각하면 라이벌리도 생기라는 거죠. 예 envy도 있고 막 그런 것도 있고 라이벌 의식도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괴로웠어요. 보는 것도 괴롭고 이렇게 만나도 참 어색하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렇게 여기 나오잖아요. 그 선한 대상으로 이렇게 자기가 느꼈을 때 그 애도의 감정이 올라왔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내가 진짜 그런 대상이 필요할 때 나의 대상이 되어줬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했어요. 음. 이분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이분이 나를 밀어냈든 어쨌든 사이가 소원해졌든 간에 그분하고 함께 있었던 그때의 그는 정말 나한테 필요로 했고, 내가 필요로 했고, 너무나 나한테 모든 것을, 귀한 것을 준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했죠. 말하자면. 굉장히 중요해요. 당사자에게 고백은 아니지만, 제3자에게 고백을 했을 때, 와, 애도가 되더라고요. 그 더 이상, 애가 일어나죠. 예. 더 이상 뭔가 이렇게 내가 막 그 불편한 감정, 또 집착,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되게 굉장히 감사한 대상, 선한 대상으로 자리매김을 하니까 제가 그때 떠나보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 굉장히 중요한 과정을 기억하시. 예, 그래서 아주 이렇게 자유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감사함으로 떠나보낼 수 있어서 지금은 이렇게 마주치고 그래도 굉장히 편안해요. 편안하죠. 편안하고, 예, 편안하게 또 인사할 수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네. 느꼈던 처음에 그 대상은 부분 대상으로 이 부분을 느꼈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온전하게 나만을 사랑해주는 대상. 그러니까 올굿하고 올배드가 분열되어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못 보고 내 안에서 이 사람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날 다 수용해주는 대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의 정서 속에서는 엄마하고 관계가 그런 거잖아요. 엄마는 무조건 내 얘기 다 들어주고 나 사랑해주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서로 떨어져야 되죠. 서로 분리개별화가 일어나는데 그 분리개별화가 가능한 것은 그러니까 멜라니 클라인 얘기는 PS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은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좋은 것이 내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내 대상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부분은 다 이거 잘라내야 되잖아요. 좋은 것만 부분 대상으로 만들어내야 되니까. 좋은 대상, 나쁜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나는 근데 이 사람에게 좋은 대상으로만 관계를 맺어왔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 통합된 대상으로서 이분은 기능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삶도 있잖아요. 엄마가 동창회도 가야 되고 아빠가 원격지에 있으면 거기도 방문해서 며칠 있다 오시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나를 버리는 순간들이 오는 거죠. 나로부터 유리되는. 그런데 아이는 계속 그 PS 포지션에 있는 한은 엄마를 원망의 대상으로만 느끼는 거죠. 자기를 버리는 대상, 나쁜 대상, 자기를 버린 대상으로만 이 리젝팅 아버지로 계속 느끼는데
사실은 그 대상은 항상 하나의 대상이었던, 나를 사랑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독립된 인격이었는데, 내가 원했던 것은 그 사람의 한 부분만을 가져와서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었던 욕구가 강렬했던 거죠. 근데 그게 그분로부터 큰 도움을 받은 거죠. 나는 그 체험을 함으로써 나한테 있었던 나르시스틱 서플라이가 공급되면서 내가 이제 그분이 나를 떠나가도 괜찮을 만큼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게 진정한 어떤 고마움, 그 그래티튜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후회의 감정하고 다 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디프레시브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울한 감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우울이라기보다는 슬픈 감정이라고 어떤 분은 얘기해요. 새드니스죠. 아, 그분하고 내가 그분을 다 통째로 차지할 수는 없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한 애도가, 진정한 애도가 일어나는. 그렇지만 그분 참 고마웠다. 그 정서가 어쩌면 PS 포지션에서 D 포지션으로 가는 그 과정을 아주 직접 체험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분이 독립된 인격이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밖에 시장도 다니고 동창회도 가도 아이가 별로 디스터브 되지 않아요? 엄마도 할 일이 있지. 그러면서 그 엄마하고 관계가 멀어지는 게 아니고 참으로 과거처럼 강렬했던 정서가 아니라 이제 실제 대상하고의 관계가 일어날 수 있다. 그분하고 진정한 성숙한 러빙 릴레이션을 앞으로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지나친 요구가 뭐냐면 이상화된 존재로, 좋기만 하는 존재로 대상을 있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대상이 못 견디네요. 그렇게 되면. 아주 귀중한 체험을 나눠주셨어요.